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뭐 착한 남자 커플레스, 착한 증후군. 저 이거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착한 게 좋은 거라고 있잖아. 착하게 살아라.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음, 착한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다 듣고 자랐죠. 이런 얘기 다 듣고 자랐죠. 근데 나이 먹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좋다고는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좀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오히려 착하게 살기 때문에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착한 거,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여러분 들어봤죠? 착한 아이 증후군. 그러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은요, 이 착해야 한다는 이 마인드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쓰는 겁니다. 난 착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어, 이런 거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평생토록 이 마인드 유지하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와 돈도 많이 써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아니에요. 예,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착함에 대해서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착함에 대해서 빠져 살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착한 아이 주고 착한 컴플렉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못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착함을 유지하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 올린 미니라는 시청자입니다. 덕분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 비전 있고 교대 근무 야근 없는 시설 좋은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착함 유지하되 할 말은 해야 합니다. 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착하신 분들이 특징이 할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참습니다. 왜냐? 내가 이걸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지? 날 나쁜 놈 볼 수 있는 거잖아. 난 착하잖아. 착한데 내가 왜 나쁜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손해를 안고 살고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돼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요. 유재석 씨보다는 백종원 아저씨가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를 봤을 때 유재석 씨는 오히려 나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종원 아저씨처럼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되 페트 폭력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왜 골목 식당 보면서 그 인기 엄청 많아졌잖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그 사람들이 왜 보냐 하면 음식 맛 보고 그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지적할 땐 따끔하게 지적할 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보통 사람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종 아저씨가 막 그렇게 막 싸가지 없이 보인다거나 버릇 없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반말 어조라는 게 아니라 요자 다 쓰고 존칭 다 쓰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백종 아저씨 진짜 나쁘네. 와, 저 아저씨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박명수 씨 같은 거. 할 말을 할 땐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야 나쁘다. 저 사람 너무 나쁘다. 못됐다. 안 하잖아. 물론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뻥 뚫린다는 느낌이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도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착한 성품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오히려 조직사회에서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특히 동현님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보통 착해야 좋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생활 하면 착한 사람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고요. 어느 조직을 가건 궁금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진급 못하고요. 결정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착하신 분들이 진급을 못하고 뭔가 인정 못 받고요. 욕은 욕대로 먹고 뭔가 좀 손해 많이 얻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직사회도 그랬어. 내가 정경생활 했잖아요. 정경생활 하면 진급하시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경찰 쪽에. 내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군생활 하면서 봤던 게 저희 중대장 그때 경감이었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가 손해볼 거는 절대 안 해. 그냥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어, 네, 뭐 소대원 이런 사람들 절대 안 챙겨요. 직원들도 안 챙겨. 그냥 오로지 자기 진급에 매달려 있어. 근데 진급은 쫙쫙 올라가더라고. 윗사람은 근데 더럽게 잘 챙겨요. 제가 여기서 보면 자 착한 성품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기했잖아요. 실상은 오히려 조직사회에서 민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짬밥이 낮을 땐 괜찮아요. 내가 사원일 땐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과장이나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군대라고 치면 내가 뭐 중대장이나 어떤 행정관 같은 어떤 좀 많은 사람을 통솔한 직책을 맡았을 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결정에 따라서 다수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이 착한 성품, 너무나도 착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을 못해요. 왜냐? 그걸 얘기하면 내가 이기적이고 뭔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대. 양보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내 조직을 대표하는 뭐 과장이나 파트장 아니면 그 군대에서 어떤 그런 나의 부하를 따르는 그런 통솔하는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소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니까. 아, 우리 중대장 뭐냐? 아, 졸라 물러 터져가지고. 아, 과장님 참, 저럴 때 좀 얘기해야지. 저러니까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착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착하다고 되게 밑에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근데 또 착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착한 것도 착한 것 나름이야. 그리고 이 조직사회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네, 놀이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군대라는 조직은 군대라는 조직은 있잖아요. 착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약간은 야가야 돼요. 우리 YM인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제 불알 친구가 부사관입니다. 제 불알 친구가 장기가 됐거든요. 그 친구는 방송에서 몇 번은 그러는데 상사입니다. 짬밥이 좀 있어요. 근데 착하니까 이 중사 이 나부랭이들도 밥 먹을 드는 거야. 요즘 군대가 좀 개판 오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그런데도 성격이 막 그렇게 누군가를 뭐 이렇게 갈곤하는 게 못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몇 번 전화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죠. 아니 군대 계급 사회 아니야? 계급 사회인데 그렇게 니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하니까 라인이 있는데 내 쪽에 라인이 없어가지고 라인이 없으면 짬밥이 있어도 인정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밑에 애가 말 안 들어도 특별하게 뭐 윗사람이 어떻게 뭐 제지한다고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뭔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하면서까지 굳이 무조건적으로 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착하면 손해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착하면. 이건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낀 거야. 사회생활 하면서 착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적당히 착하면서 챙겨 먹을 건 챙겨 먹어야 돼. 자, 사회생활 하면서 착한 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착한 거는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는 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약간은 좀 개인의 욕심적인 바람을 좀 해도 됩니다. 뭐 회사에 뭐 중요한 기회가 있다. 그럼 내가 가면 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특히 이 착한 사람 특징이 뭐냐?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예, 눈치 보는 걸로 거의 하루를 다 보내. 물론 이 한국 사회에 눈치를 보는 게 맞죠. 근데 너무 심하게 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나대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미리 지혜심장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무조건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 김동현님이나 보노보노님이나 난 딱 그 꿰뚫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착함에 있어서 욕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는 어, 욕 먹는 거를 1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지적질 한다거나 아니 꼽게 생각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얘기할게. 요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뭐 내가 뭐 양보하고 있잖아요. 양보하고 뭐 챙겨준다고 해서 그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이제 군대에서 특히 제가 보안 근무할 때 외박 같은 거 다 양보했거든요. 챙겨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 뭐 몇 분 더 근무서였다? 뭐 챙겨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누가 말 걸지 않는 이상 말 한마디 안 하고 학창 시절에 제일만 묵묵히 했는데 할머니가 말하길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호구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저한테 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욕먹고 질책받는 거는 감수해야 합니다. 저도 악플 달리고 욕먹는 거 감수하잖아요. 유튜버는 절대 완벽할 수 없어.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인간은 절대 누구한테도 욕 한 번도 안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할 거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런 어떤 뭐 안 좋은 기운이라든지 그런 어떤 나쁜 해를 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싫은 사람이 생겨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 인간의 행동으로 모든 게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감수를 못하기 때문에 착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욕을 심하게 먹고 너무 많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왜 그런 거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합당한 행동을 했는데도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질투야, 질투. 질투 시샘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다 일일이 신경 쓰고 하면 못해요. 못한다니까. 욕하면 욕해라. 어, 깔려면 깔아.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좋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은 절대 무결점이 아니에요. 특히 남들의 평가에 있어서 무결점이 아니에요. 특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깔 사람은 까요. 어차피 무시할 사람 무시합니다. 욕할 사람 욕해요. 제가 아무리 공감하고 좋은 영상 만들어도 깔 사람 깝니다. 제가 5,000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방송을 10년이나 했는데 10년이나 하고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뭐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깔 사람 깝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깔 좀 까세요. 대다수는 내 의견이 동결하니까 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깔려면 계속 까세요. 욕하려면 하세요. 왜냐,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대화를 어떻게 풀어간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바꿔요. 사람 마음. 인간의 마음은 칼로 물베기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나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삐딱선 타는 사람 못 바꿔요.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좋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 내가 특별하게 어떤 뭐 조직 사회에서 뭐가 밑보이는 행동은 안 했잖아요. 밑보이는 행동은 안 해도 까는 사람은 까고 시샘하는 사람은 시샘하고 욕할 사람은 욕해요. 그냥 그건 무시하면 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커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자, 나머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사회에서 착한 거는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과 소신 있는 대답.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는 거. 그리고 챙겨 먹을 건 챙겨 먹는. 리더.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보노보노님하고 아까 동현님하고 헷갈릴 거예요. 특히 착한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이에요, 감성. 여려요. 착한 사람들 대다수는 여립니다. 왜냐? 남들이 평가하는 안 좋은 거에 상처를 깊게 입어요. 깊게 입으니까 더 집착을 합니다. 무시하면 그만인데. 감성적이에요. 초콜릿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두고 이제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죠. 저도 원래 그랬어요. 막 두고두고 담아놓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너도 나이가 먹고 경험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담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사회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시스템적이에요. 사실 사회에서 기본적인 거는 일만 잘하면 돼요. 일 잘하고 위에 사람 잘 시키는 대로 다 따르기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착한 거예요. 사회에서 착한 건 간단합니다. 지각 안 하고, 일 똑바로 하고, 맡은 바에 소임 있게 다 하고, 그리고 위 사람 시키는 거 문제 없이 하고,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착한 거 끝이야. 그 이상에 바랄 거 없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 어, 뭔가 이건 딱 잡아서 얘기해야겠다. 따질 건 따져야겠다. 여러분 보통 착한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못 따져요. 따지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이 생각하거든. 근데 따질 건 따져야 돼. 착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물건 같은 고장 나도 뭐 손해 봐도 안 따져요. 그냥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려고 그래. 내가 저거 얘기해봤자 뭐하냐.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손해보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뭐 있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건 따져야 돼. 왜냐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너무 그거 가지고 막 물건 늘어지고 없는 거만 해달라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올 때부터 물건이 파손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의 하자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 이걸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없는 돈 내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정당의 값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그럼 얘기해야 됩니다.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기업들이 자기들 물건이 하자가 심한데 그거를 그냥 방치한다. 그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야. 차라리 일이 나중에 크게 터져가지고 기업들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보다 미리 기업들이 이거 알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그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고객들은 좋은 고객이 되는 거죠. 무조건 따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나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오실 때 제품 포장을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가 파손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좀 받을 때 불쾌감 느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포장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으면 좀 나중에 고쳐서 보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 오 이런 얘기는 피드백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이에요. 제 방송도 마찬가지야. 제 영상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의견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너무 심한 건 아니면 뭐 심해서 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도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말 있을 때는 해야 돼요. 할 말 있고 할 때는 해야 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사회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회. 학교 다니면 공모전 같은 거죠. 학교 다니면 무슨 뭐 각종 대회 같은 거, 뭐 경시대회나 공모전, 뭐 그런 거. 사회 다닐 때는 뭐냐 하면 어떤 뭐 워크샵이나 어떤 그런 출장이나 어떤 그 진급 기회 같은 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런 거는 좀 이기적인 마음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진급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돼. 그땐 이기적인 마음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 직장 다니면 누구나 진급 욕심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 누구나 공부 욕심이 있고 성적 욕심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기적이 생각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학교 다니면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 남들보다 좀 빨리 하고 싶고, 뭐 대립 달아서 월급 더 받고 싶고, 대우 좀 더 좋은 대우 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좋은 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메슬로의 5대 욕구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슬로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아 실현 욕구.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야. 회사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 뭡니까? 진급이죠. 그래서 챙겨 먹을 건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닌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저희 때는 아닌 게 있어도 뭐 얘기 못했어요. 워낙에 옛날에 그
좀 약간 군대식의 어떤 그런 문화가 무서워서 얘기 못했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닌 걸 얘기하잖아. 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때는 얘기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별거 아닌 거를 아니 별거 아닌 것도 이것도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야. 별거 아닌 것도 걸고 넘어지. 근데 이건 좀 너무 바꿔야 된다.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는 얘기해야 돼.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그냥 넘어가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착하다는 기본적인 성품 유지해야 되는데 뭔가 내한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좀 약간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예,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콜릿님 아까 저번에 대학교 내가 얘기했죠. 대학교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가는 거야. 물론 그 부모님 다니는 회사에서 복지로 내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따져야 됩니다. 님이 만약에 부모님 회사에서 복지로 그 학자금 지원 안 해줬으면 한 40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돼요. 대학교다 400만 내면 끝입니까? 그 학기에 필요한 책 사면 30만, 40만 들죠. 그리고 가면 이제 뭐 밥 사 먹고 이것저것 하려면 한 6, 700 듭니다. 한 학기에만. 거금이 들어요, 거금이. 푼돈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그 학교에 자취까지 해버리면 한 학기에만 1,000만 원 넘게 깨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구 사람이 서울까지 하고 자취까지 해버리면 월세 한 50만 나오잖아, 대학교 근처. 보통 평균적으로 한 110, 120 정도 깨진다고 하더라고, 대학생들 자취할 때. 그러면 내가 그만한 돈과 시간을 쓰면서 하는 건데 손해를 얻는다. 그럼 따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건의할 건 건의해야 돼요. 아, 그냥 내가 얘기해봤자 저분들 힘들겠지? 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뭔가 타이밍이 되어서 얘기 못하고 손해는 계속 안고 나중에 일 꼬이고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좋은 마인드, 착한 성품 유지하되 할 만은 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해는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손해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금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손해를 이제 안고 사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착한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